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지금 여기는 영덕 영예면입니다. 영양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무명씨가 갑자기 바닷길을 걷고 싶다고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영양에서 엄청 가까운 편이라 한 30분 거리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전세를 빼고 대부분의 짐을 버리고 중고 캠핑카를 사서 밖에서 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2023년 9월에 중고 캠핑카를 구매하고 르노 마스터를 샀거든요. 캠핑카를 샀거든요. 우상에서 자기 시작했고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지금 며칠째 해봤어요. 10월 달에 캠핑카로 이사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캠핑카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국의 맛집을 탐방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누비고 다니며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 세워서 달을 보고 별을 보며 잠이 들고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정말 부럽다라고 어떤 구독자 선배님이 저희 댓글에 남겨주신 말이 기억에 납니다. 지나가다가 처음 뵙는 분들과 얘기할 때 캠핑카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은 항상 자유롭게 전국 어디든지 여행하며 살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 게 캠핑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인가 봐요. 사실 저희도 건강상의 이유로 캠핑카로 이사해서 사는 거지만 이렇게 실제 생활을 어느 정도 겪어보지 못했을 때는 저희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캠핑카에서 살지 않더라도 캠핑카나 차박으로 장박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꼭 낭만적이지는 않다라고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댓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는데 캠핑카 살이를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고급 아파트의 베란다에다가 요강을 놓고 사는 꼴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적절해서 많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몸이 좀 힘듭니다. 좀 많이 힘듭니다. 캠핑카로 단기 여행을 하는 것과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캠핑카로 여행을 한다면 낮에는 열심히 놀다가 밤에는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호텔방이라면 캠핑카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댓글이 됩니다. 베란다에 요강 하나. 그래서 지난 1년간 캠핑카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막연히 캠핑카를 떠올리면 낭만적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떠오르는 게 사실인데요. 1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선 사실 단점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캠핑카에 산다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단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랑 비교해서 가장 힘든 점 5가지. 약한 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장. 캠핑카는 집에서 살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고장이 잘 납니다. 항상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일러며 워터펌프며 배터리, 충전기, 외부에 발라놓은 실리콘이나 그리고 고무가 삭아가지고 실내로 누수가 된다던가 크고 작은 고장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항상 수리를 하고 예방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보기와 식단. 택배나 새벽 배송 같은 거를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배달의 민족 대한민국. 택배도 이제 해결되고 그래서 쿠팡을 시키려고 합니다. 쿠팡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카에 살면서도 새벽 배송이나 택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냉장고와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온도차가 큰 캠핑카 특성상 항상 소량으로 자주 구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장보러 가는 것도 곤욕인 게
캠핑카는 차량이 크고 높다 보니까 실내 주차장은 진입이 아예 불가하고 주차 공간이나 라인이 좁은 마트는 한참 멀리 대고 걸어서 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구입을 해와서 식재료를 손질하고 또 만들어 먹는 과정까지 집에서 살 때 주방에서 손쉽게 해 먹던 것과 비교를 하면 하루 이틀이나 재미있지 곧 식사를 만드는 과정이 노동과 스트레스의 연속이 되고 자연스럽게 간편식으로 먹거나 외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는 날이 이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먹으니까 영양이 부족하고 잘 해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고 뒤처리도 힘들고 뭐 어디까지나 저희 기준이기는 합니다만은. 세 번째, 계절과 날씨. 캠핑카에 살면 두 계절밖에 없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여름과 겨울. 비가 오는 여름에는 캠핑카 내부가 습식 사우나로 변하고 31도 73%입니다. 온도는 실내 온도가 28.9도에 습도가 99%입니다. 소나기 내리다가 그쳤거든. 지금 여기 다 칙칙하다. 겨울에는 정말 건조한 냉동고가 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사용해야 하는데 집에 살 때처럼 에어컨을 사용하면 배터리는 하루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난 또 이렇게 이틀 정도라고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나 한나절밖에 못 사요. 반나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에어컨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충전을 해야 하고 충전기가 가열되면 어떻게든지 식혀야 하고. 와, 우와! 이 계란 있겠다. 이렇게 해놔야겠다. 차량 에어컨을 작동하고 그리고 에어덕트로 연결해서 안쪽으로 에어컨 바람을 유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막고 여기 한쪽만 이렇게 그냥 걸어놨어요. 저기 연결해서 실내로. 차량 에어컨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여름을 견디고 나면 순식간에 겨울이 다가옵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좋은 가을이 돼도 새벽에 캠핑카 온도는 1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실내 온도는 실외랑 다를 게 없어집니다. 추우니까 히터 사용을 해야 하고 입술이 짝짝 갈라지는 건조함에 잘 때는 일산화탄소 중독도 예방해야 해서 환풍기를 틀어서 환기도 해야 하니까 실내에서도 항상 발열조끼나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지내야 합니다. 수시로 날씨 예보를 체크해가며 영하 2도가 넘는 날이 연속된다면 물 사용은커녕 고함물도 버려야 하는 퇴수 작업을 매번 해야 합니다. 만약이라도 배관에 물이 얼어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네 번째, 물과 화장실. 사실 생활 중에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고 불편한 게 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먹었으면 싸야 하고 또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물이 있어야 하고 또 사용하고 나면 비워야 합니다. 물은 찾아다니면서 돈을 주고 사거나 여기 수도가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 일정 금액 지불하고 물 좀 받아도 되나 싶어가지고요. 얻어서 써야 합니다. 저기 혹시 기름 넣고 차에 물 반 통만 받아도 되나요? 저 사장님 죄송한데 캠핑카에 물 반 통만 받아도 되나요 혹시? 꼭 받으셔야 되나? 네. 기름 좀 받고 혹시 차에 물 좀 받을 수가 있나요? 물이요? 네, 괜찮아요. 좀 곤란한데. 네네. 차 물통에 물 반 통만 좀 받아도 되나요? 화장실 좀 받으세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은 아껴서 사용하면은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구하고 사용한 물은 오수통에 받아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비워줘야 합니다. 당연히 변기도 비워야 하고요. 가로 세로 80cm도 안 되는 욕실에서 샤워부터 배변까지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범입니다. 집에서 살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훨씬 많은 노동과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여담인데 전국을 다니다 보면 저희처럼 캠핑카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희처럼 집이 아예 없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울진에서 어떤 어르신을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캠핑카에서 살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60평생 사시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마음 편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불안함을 최고의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이건 밖에서 살아가는 환경에 의한 불안감인데 그게 태풍이나 폭염, 폭설 같은 자연적인 요인이든 내 땅, 내 집이 아닌 곳에서 먹고 자야 하는 데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인위적인 것이든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어서 아파트에 살 때랑 비교를 하면 내 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안정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캠핑카에 대한 이미지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저희 영상에 달리는 악플이나 주차장법에 관한 수많은 댓글만 봐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간 캠핑카가 일으킨 문제들 때문인지 저희가 모르는 인식이 있는 건지 생각보다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곱지 않습니다. 특히 여행지에서는 엄청난 눈치를 봐야 하는데 캠핑카 출입금지, 주차금지 이런 거는 예산일이고 그냥 걷고 돌아와서 차에 타려는데 근처에 계시던 어떤 분이 비싼 캠핑카 살 돈은 있으면서 아무데나 세워놓고 다닌다고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아무도 없는 외곽의 한적한 주차장을 찾아서 많이 자는 편인데 그런 곳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아무리 외진 그런 주차장에서도 새벽에 한두 대씩 차가 오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고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소리야. 문 두드린 것 같은데 누가? 문 열렸는데 밖에 누구 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쩌다가 이렇게 막 문을 한 번씩 두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문 닫은 채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고 그럴 때는 조금 무섭습니다. 또 화려한 차를 몰고 이렇게 새벽에 오셔가지고 신나 이렇게 파이팅 넘치시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저분들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잠은 다 잤다. 그럴 때는 그날은 잠은 다 잔 거죠. 그래서 잘 준비 다 하고 누웠는데 아니면 자다가 자리를 옮긴 적도 많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게 집이 캠핑카다 보니까 시동 걸고 이렇게 후다닥 이동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쯤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환상적인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 집의 소중함, 그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카에서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별거 없는 영상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구독자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빠잉.